얼마 전에 제가 8년 정도 잘 타던 차가 중앙선을 넘어온 상대방 차량이랑 부딪히게 되면서 폐차를 하게 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중고로 차를 사가지고 한 달 정도 운행을 하고 있어요. 한 달이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 어제 기아 오토큐에서 다시 한번 차량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우선 저는 차에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중고로 차를 사면서 여러가지 영상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정리를 하다 보니 저같이 방구석 차알못도 컴퓨터 앞에서 나름대로 안전하게 차를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중고차를 한 번에 깔끔하게 살 수 있는 튜토리얼 같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우선 가장 먼저 차 살 때 일시불로 살지 아니면 할부로 살지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물론 이건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수입에서 고정비를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는 일시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볼 부분이 이자인데, 3천만원짜리 차량을 구매한다고 할 때 풀할부를 때리면 이자 비용만 한 350만원 정도 발생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일시불 구매할 때 캐시백까지 생각하면 차값만 한 4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일시불이 힘들면 결국 할부를 받게 되는데, 신차든 중고차든 그 딜러들이 추천하는 캐피탈을 통한 금융상품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일단 1금융에서 자동차 대출, 흔히 말하는 오토론을 이용하면 1%에서 3%대의 차량 구입 대금이 마련이 가능해요. 근데 딜러들이 이야기하는 금융상품은 최저 7% 수준입니다. 5%라고 광고하는 상품들도 막 있길래 제가 가가지고 상담을 해보면 신용점수 900점 기준으로 최소 7% 이상이더라고요. 또 은행 오토론을 쓰면 신용점수 관리할 때도 유리한데,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대출 이력만으로도 신용점수가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당연히 나중에 신용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금리는 높아지고 정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차를 사니까 주변에서 왜 신차가 아니라 중고차를 샀냐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가성비충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신차를 출고하고 4년에서 5년이 지나니까 신차 값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국산차보다 가격 방어가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요가 적고 수리나 점검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인 것 같아요. 평균 감가율을 살펴보니까 출고하고 1년 전으로 20%, 3년 전으로 40%, 5년 전으로 60%까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고민하다가 살 차를 정했고, 예산의 상한선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여러 중고차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가격은 정직하다, 싸고 좋은 차는 없다 라는 거였는데, 결국 합리적인 차를 찾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가격이라고 생각을 했고, 예산을 정하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차량의 실제 매매가를 참조해서 예산의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엔카에 들어가면 이렇게 실제 매매된 매물들이 보이는데, 여기서 실거래가를 참조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실제 매매된 가격보다 싼 매물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매물들 같은 경우에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문제가 있는 차량들이 많더라고요. You make me feel nice, and I don't know why. You bring the color wherever you are, wherever you go, baby I will go. I'm right here, baby, and all I do is think of you, yeah. I don't want to 편의점 커피가 제일 맛있어요. tell you everything I'm feeling, yeah. Baby I'm standing here, I hope that 그럼 이제 수많은 플랫폼 중에 어디를 통해서 차를 살 건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차알못이기 때문에 주저없이 그냥 케이카로 갑니다. 저도 영업을 하고 있지만 기술 영업을 하면서 상대방이 제가 아는 걸 모르면 당연히 호갱 만들기 쉽습니다. 현장 가면 호갱되기 십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저 같은 차알못은 방구석에서 인터넷으로 신뢰할 수 있는 성능 기록부와 보험 이력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컴퓨터로 차를 보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중고차를 파는 플랫폼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개인 딜러들이 이런 서류들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케이카에서는 이 보험 이력이나 성능 기록부 조회가 모두 가능합니다. 성능 기록이나 보험 이력을 조작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고, 직영으로 운영되는 조직망의 차량 평가사 그리고 차량 딜러들이 자기 밥줄을 끊어낼 각오가 아니고서야 조작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일단 제일 컸고요. 또 직영이다 보니까 허위 매물도 없을 거라는 믿음이 컸고, 실제로 제가 한 4군데 정도 돌았는데 제가 봤던 차는 다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성능 기록부를 보면 됩니다. 이번에 중고차를 사기 위해서 이 서류들을 많이 살펴보면서 느낀 게, 차량의 성능 기록부가 사람으로 따지면 건강검진 결과서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중고차를 사면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차량의 사고 여부인데, 중고차 시장을 보다 보니까 이 사고를 기준으로 차를 3가지 분류로 나누더라고요. 첫 번째로
프레임이나 차량의 기본 틀을 먹은 사고 차량. 둘째로 차량의 프레임은 멀쩡한데 어쨌든 사고가 있어서 차량의 외판을 교체한 경우. 마지막으로 프레임이나 외판 교체가 일절 없는 무사고 차량인데요. 일단 1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까지 피해가 있었던 차량이다 보니까 차량의 성능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단순 교환으로 차량의 기본적인 성능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고요. 3번 유형은 아주 깨끗한 차량이라고 합니다. 다만 3번 유형이라고 해서 정말 단 한 번도 사고가 없는 차량은 아닙니다. 1번과 2번 유형과 같은 사고가 없을 뿐이지 접촉사고 등으로 인한 도색이나 판금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3번 유형의 차는 사실 별 문제가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 주변만 둘러봐도 똑같은 차량을 3년 동안 운행하면서 단순한 접촉사고 한 번 없는 차량을 찾기가 더 힘듭니다. 그리고 2번 유형의 단순 교환 차량이라도 차량의 성능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정비사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산에 따라서 구매할 차량의 유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당연히 무사고 차량인 3번 유형이 가장 비쌉니다. 이렇게 어떤 유형의 차를 샀을지 선택했다면 이제 필터를 내서 선택한 차종들을 조회해봅니다. 그리고 원하는 차량들은 나중에 보기 위해서 추가를 해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들을 선별했다면 우선 제일 먼저 허위 매물을 걸러내기 위해서 선택한 차량의 차대 번호와 자동차 등록 번호를 메모해 둡니다. 나중에 현장 가서 비교해 봐야 되는데 여기 써진 것과 다르면 허위 매물이니까 걸러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중고차 종합 상태인데 각종 이력들을 확인할 수 있고 주행거리나 불법 튜닝 이력, 특별 이력, 용도 이력 이렇게 중고차 시세를 측정하는데 중요한 항목들이 명시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변경이 있거나 영업 용도 그리고 렌트 용도로 사용된 적이 있는 차량은 무조건 걸렀어요. 그리고 성능 기록부를 보면 이렇게 사고 이력을 그림으로도 볼 수 있게 친절하게 외판과 프레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일반인 시각에서 사고차를 산다고 해도 외판이 아닌 프레임까지 교체나 판금이 있는 차는 개인적으로는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를 매입하면서 성능 점검을 받았을 거니까 성능 점검 일자를 확인하고 현재 날짜를 비교해서 이 차가 얼마나 오랫동안 안 팔리고 서 있었던 건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능 기록부를 통해서 문제가 될 만한 차량들을 1차적으로 걸렀는데 이제 보험 이력을 보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 4년 차를 몰면서 단 한 번의 작은 사고도 없는 차량을 찾기가 오히려 힘듭니다. 그러니까 보험 이력이 있다고 너무 겁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보험 이력 살펴보면 여러 가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보험 이력 조회가 안 되는 기간이 있는 차는 걸러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차를 사자마자 자차는 당연히 가입하잖아요. 차 출고 일자와 자차 보험 가입 날짜는 당연히 비슷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차 사고 피해를 확인해요. 사고가 있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국산차 기준으로 150만원 정도 수리는 약간의 접촉에도 사실 발생합니다. 저는 국산차 기준에 1회 사고에 150만원 정도 수준이라면 합격점을 줬어요. 제 차 수리비에 비해서 상대차 피해 금액이 엄청 높다면 상대차는 외제차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내 보험으로 사고 처리를 했다면 전 차주가 가해 차량일 거고 상대 보험으로 사고 처리가 됐다면 제 차가 피해 차량이겠죠. 그래서 내 보험으로 사고 처리가 많다면 차주가 운전이 미숙했거나 아니면 난폭하게 운전을 했을 것 같아서 걸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하게 본 건 이런 조건을 통과한 차 중에서 사고 이후에 차주가 얼마나 오랫동안 차를 운행했는가를 살펴본 건데 사고가 있고 나서 2년 이상 주행을 했다면 당연히 사고가 난 후에도 차주는 차를 정상적으로 타고 다녔을 거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반대로 보험 처리를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성능 점검을 받아가지고 K카에서 매입한 차량은 건너뛰었습니다. 차주가 사고 난 직후에 차를 팔았다는 건데 일단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이렇게 자신이 선택한 차를 3대 정도 걸러내가지고 드디어 차를 보러 갑니다. 근데 슬프게도 차 알못이라서 현장 가도 볼 수 있는 건 몇 개 없어요. 몇몇 영상들을 보니까 본넷을 열어가지고 나사 푼 것도 확인해라 라고 하는데 저는 안 봤습니다. 대신 가장 먼저 본 건 타이어인데 그 타이어 마모 정도나 타이어 상태를 보면 전 차주의 운전 습관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1차적으로 저가형 타이어가 들어가 있다. 그럼 그 차는 걸렀습니다. 얼마 타지도 않은 차량에 타이어를 교체했는데 저가형 타이어다. 그럼 전 차주가 차를 그렇게 아끼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킬로수 대비 타이어 마모가 너무 심한 차량도 걸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에 들어가서 전자기기들이나 통풍 시트 정도는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줬어요. 이런 전자기기나 통풍 시트 수리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솔직히 나머지는 제가 봐도 잘 모릅니다. 대신 K카 차량 평가사에게 정확히 물어봅니다. 보험 처리가 있는데 사고 부위가 정확히 어딘지, 그리고 볼트를 푼 적이 있는 차량인지도 한번 물어봅니다. 이 차량 평가사들은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 차량은 그냥 걸러도 됩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차를 보고 큰 문제가 없다면 홈서비스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비소를 가면 됩니다. 홈서비스로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 제조사의 공식 정비소와 사설 정비소를 각각 한 군데씩 미리 예약을 해둡니다. 그리고 정비소에 나는 소모품에 대해서는 일단 상관이 없다, 대신 차량 하부에 누유가 생길 여지가 있는지, 엔진이나 미션, 내연기관 상태는 괜찮은지, 그리고 차량의 외판이나 프레임 상태는 괜찮은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저는 각각 예약해서 정비 받는데 5만원, 10만원 정도 들었고요. 각 정비소별로 하루씩 맡겼고 결국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아서 차량을 인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K카 보증은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량 인수 전까지 K카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사실 5년 미만 그리고 10만 킬로 미만의 차량이라면 이런 보험 상품 가입하는 거 개인적으로는 정말 쓸데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싼 보험 상품은 한 70만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이 상품이 담보하는 범위에 소모품은 어차피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대기아차 기준으로 어차피 차량 제조사에서 5년 미만 그리고 10만 킬로 미만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나 미션 같은 핵심 부품들은 보증을 해주는데 쓸데없이 K카 보증에 돈을 태울 필요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내년 말 정도에 제조사 사업소에 차량을 넣고 전체적으로 수리할 생각입니다. 이번에 감가가 심한 자산인 차량에 그래도 합리적인 소비를 한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중고차를 한번 사고 나니까 앞으로도 신차는 못 살 것 같아요.